자, 128페이지 if 문장인데요. 지금 if 문장에 들어갈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이거 찍는 거예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in 쓰시고, 안에 1, 2, 3. 이렇게 실행해서, 실행해봐라.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true가 나옵니다. true. 이렇게 됐을 때, 이 앞에 있는 데이터가 이 뒤에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을 한번 여기에 써보시면 이게 없는 4를 이렇게 써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얘는 false가 나온다. 이렇게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물어볼 때 in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not 이렇게 쓸 때 in not 여기가 조건인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not in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 false가 나오는 거죠. 1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대. 얘 안에 존재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반대로 해서 얘를 if 문장 안에다 쓰면은 true냐 false냐가 나오죠. if 문장이 true냐 false냐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int 사용하시고 문자열에 해당되는 거 이제 상담을 찍고 뭐 A in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리스트로 이렇게 사용해서 써서 쓰시면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해서 쓰시면 A가 있기 때문에 true가 되겠죠. true가 나오시고 요게 문자열이 하나로 이어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 C를 안 썼네요. C 그다음 A, B, C A가 있고 B, C A, B, C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true가 나오죠. 이게 문자열이 지금 이렇게 쭉 이어붙이기가 된 경우에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이어붙이게 된 경우에 요 글자가 이 사이에 한 개라도 존재하면 이제 true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 문자열 사이에서 이렇게 true가 나온다. 물론 이제 not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A인데 not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포함되어 있지 않냐라고 물어본 거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물어본 거고 그러면은 false가 나와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를 if 문장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고요. 문자일 경우에는 요거 한 글자 한 글자를 이용해서 저희가 쓰게 되고 이렇게 A, B 이렇게 쓰셔도 A만 있는 게 아니라 A, B 쓰셔도 얘가 true가 나옵니다. true 이렇게 맨 마지막 건데 true가 나와서 이게 두 개가 있죠. A, B. A, C 이거는 이어붙이기가 안 되니까 A, C인 경우에는 이제 false가 나옵니다. false. 그러니까 이렇게 A하고 B하고 이어붙어져 있는 거의 데이터만 이제 true가 나오게 된 거죠. 지금처럼 이제 한 글자 문자열을 있을 때 한 글자가 그 문자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저희가 자바 할 때는 인덱스 오브 위치를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1이면 없다.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있다. 그래서 있는 경우에 true 이렇게 써서 사용을 했었어요. 사용을 했었는데 자바 파이썬에서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쓰시면 걔가 문자열 속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받아낼 수 있네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129페이지 포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켓 변수고요. 이거로 대괄 열고 맞죠? 대괄호 나왔으니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대괄호 갖고 써서 이제 리스트인데 이 안에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써져 있다. 문자열 3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문자열 자체가 아니라서 이제 한 개 한 개 따져가지고 사용한 건데 저희가 페이퍼 그 다음에 셀폰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money y 써가지고 돈 그렇게 써온 다음에 if 문장을 써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서 만들어보자. money가 조건문에 데이터를 먼저 쓰고요. money가 이제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in 그 다음에 포켓 주머니에 어떤 게 있냐 없냐 라고 쓰시고 땡땡 쓰셔야 되죠.
땡땡 주거를 고정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뭐 틀릴 때 쓰는 문장을 바로 쓰지 말고 땡땡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들여쓰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if 문장 안쪽에 얘가 프린트가 나온다. 프린트 출력하세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라. 예, 이분은 택시 타고 가는 거 되게 좋아하네요. 예, 택시를 타라. 타고 가라. 이렇게 쓰시고, 지금 현재 머니가 있어요. 내 주머니 안에 지금 머니가 있습니다. 머니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 다음에 종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실행하면 요거는 이제 트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라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머니가 M이 Y가 한 개 지워졌어요. 그래서 실행하시면 펄스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글자가 요렇게 요게 있다고 해서 이게 같은 걸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 0번째, 1번째, 2번째 그 0부터 얘 꺼내고 이거랑 비교하고 얘 꺼내고 이거랑 비교하고 얘 꺼내고 이거랑 비교했는데 얘는 Y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걸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완벽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Y도 있어서 Y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요소에 해당되는 것과 이 데이터가 지금 비교하려는 데이터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지 않으면 얘는 이제 틀린 걸로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else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라. 예, else 튼튼해지겠네요. else 이렇게 쓰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프린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갈 수 있고요. 그 없으면 이 페이퍼는 뭔데 택시를 타고 가야 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 거죠. 해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있으면 얘를 내고 가면 되는데 페이퍼가 지폐인 것 같은데 지폐 머니는 동전인가?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if 문장에서 머니와 같으면 택시를 타고 가라. 있으면 머니가 돈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라. 이게 되는데 그 머니가 있으면 그냥 뭐 결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머니를 내면 되죠. 그래서 카드를 꺼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머니가 있으면 그 얘는 카드 꺼내고 지자리고 나버리고 필요 없이 그냥 결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 처리하는 거 카드 꺼내는 거는 패스입니다. 그래서 패스를 사용하시면 그 아무 처리가 없으면 이게 패스를 쓰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쓰지 않아서 사용해서 얘가 지금 오류가 나고 있어요. 요 밑에 지금 S가 들여쓰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들여쓰기 할게. 들여쓰기 했다고 치고 네 치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오류가 난다 이거죠. 얘 else가 그 쓰기 위해서는 여기 땡땡 있는데 이 안에 여기 else를 쓰든지 더 들여서서 근데 else 자체고 이제 if 다음에 else가 나와야 되는데 문법상도 안 맞고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문법적인 틀은 맞았는데 그 의미상 틀렸다. 그래서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덴테이션 뭐 에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if 문장 스테이트먼트 구조상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쓰려면 패스를 써야 한다. 이렇게 패스.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아니면은 이제 카드 꺼내세요. 카드를 꺼내라.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텍스트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가 됐어요. 머니가 있기 때문에 패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처리문이 없는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할 수 없고 그 형태를 맞춰야 돼요. 형태를 맞추기 위해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하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 패스를 사용한다. 형태는 맞춰야 됩니다. 형태는 맞춰야 되는데 뭐 땡땡 다음에 들여쓰기가 뭔가 한 개라도 문장이 있었는데 문장이 없어서 그냥 바로 else로 넘어가면 그 들여쓰기는 맞으니까 그 문법상 작성할 때는 오류가 안 나는데 실행할 때 보면 오류가 난다. 이런 경우에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패스가 있습니다. 패스.
그러니까 다 비워놓고 싶으면 무조건 패스로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저 새로운 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거기에 이제 포켓 안에 저희가 뭐 포켓을 따로 만들었는데 위에 포켓이 있으신데 머니가 빠졌습니다. 머니가 빠져 있고요. 대신에 카드라는 게 한 개 생겼어요. 변수로 카드가 한 개 생겼고 카드 이꼬르 카드가 있다. 투로 쓸 때 대문자로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앞에 T자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 뒤에는 소문자로 쓰셔야 true가 됩니다. 그 true, false에도 F자 소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얘는 그 카드의 타입은 불리엔 타입이 됩니다. 불리엔 타입 되시겠죠? 그러니까 true, false를 집어넣어서 불리엔 타입이고 그 포켓의 타입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대가리가 되었고 그래서 리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불리엔 타입으로 저희가 썼기 때문에 카드를 자체를 그냥 if 문장에다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으세요. if 썼는데 머니가 있느냐 머니가 있느냐 지금 머니가 빠졌습니다. in에서 포켓 안에 머니가 있어요. 땡땡 쓰시고 있으면 프린트 택시를 타고 가세요. 좀 예제를 그 저기 뭐야 택시 타는 거 말고 프로그램 쪽으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택시를 타고 가라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else 썼습니다. else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가 카드에 따라서 그 일단은 택시를 계속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else 안에 if 문장을 만들어서 또 if 그래서 카드가 true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카드가 true입니까? 라고 현재 true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쓰셔가지고 이때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가라 라고 써놨습니다. 이때도 썼고 그 다음에 else 붙여가지고 else가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는 들여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요 if 문에 else입니다 라고 들여쓰기 보이죠? 그게 잘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else 안에 이렇게 전부 다 있는데 요 if 문 안에 else입니다 라고 들여쓰기가 같은 위치에 레벨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같은 문장에 계속 이어져 있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else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썼더니 이때는 이제 프린트 걸어가세요. 예. 걸어가라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else if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if가 나오고 else if 문장이 바로 이렇게 나올 경우에 저희는 이제 그 자바에서는 else가 띄고 if 그래서 else if 이렇게 써가지고 else if elif 아니라 else if 이렇게 써가지고 이어붙이기 이렇게 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랭귀지에서.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파이썬에서는 else if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if 문장이 쭉 있는데 쭉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else 다음에 if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l 그 다음에 if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else if로 쭉 쓰지 말고 l if 글자도 되게 l if로 쓰시면 이렇게 카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if에 대한 else니까 여기 else는 밑으로 레벨이 더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한 레벨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쓰셔야 된다. 그리고 실행해 보시면 이제 결과는 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else 뒤에 l 조건문에 해당되는 게 바로 if문이 붙으면 elif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예, 자바에서는 이거 elseif로 썼죠. 그래서 저희가 자바 쓸 때 그냥 else if 이렇게 붙여서 썼나요? 띄었었나요? else if 붙였었나요? 띄었었나요? 예, if, else if. 예. 네.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elif가 여러 개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 표현식에서 위에 거 조그만 거는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합격, 불합격 이런 거 쓰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런 등급 점수에 따른 그레이드
표시를 계산을 하거나 저희가 계산을 많이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뭐 조건 표현식인데 조건식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if 다음에 그 스코어가 써 있는데 스코어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60 이렇게 해서 써져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초기값이 스코어 값이 현재 존재해야 되는데 스코어 값은 몇이다라는 거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값을 한 개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셔서 사용하셔야 된다. 60인 경우 크거나 같다. 땡땡 인 경우에는 뭐 프린트 메시지에다가 메시지 석세스 성공했습니다. 석세스 성공한 걸로 이렇게 쓰시고 그 else 사용해서 쓰시면 여기 줄칸을 맞춰줍니다. 메시지에 메시지에다가 이거로 실패했다. 페일 알리 네 이렇게 해서 집어넣자. 그럼 스코어를 한 개 정해 주셔야 되고요. 스코어는 뭐 80이다. 이렇게 해서 정해 주시고 실행을 하시면 메시지 변수에만 저장이 되니까 메시지를 출력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출력을 해서 프린트 사용하시고 저희가 메시지를 찍어라 이렇게 찍어서 실행을 해 보시면 이제 석세스가 나왔죠. 이게 80이기 때문에 석세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문장을 저희가 이제 여러 줄로 그냥 쓰지 말고 3학년 사자 자바의 3학년 사자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줄로 써져 있으니까 저희가 if 문장에서 이제 여기 여러 줄로 써 있으니까 한 줄로 써가지고 좀 사용해 볼까요? 그래서 메시지에다가 똑같은 결과물입니다. 메시지 이꼬로 작성하시면서 그 처음에 넣는 거는 true일 때의 값을 넣습니다. true일 때 success true일 때 success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if 문장을 붙여요. if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가 이제 크거나 같다 60 6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석세스를 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일러를 해라. 그리고 메시지를 찍으면 똑같은 결과를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메시지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둘 다 석세스 됐죠? 그 요거 이제 55로 바꾸시면 59 이렇게 경계선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페일드 내시고 60이 되면 제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한 거죠. 석세스 예 60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 한 줄로 쓸 수 있고 이게 지금 자바에서는 자바의 3학년 선자입니다. 이거는 자바의 3학년 선자. 자 처리가 된다. 자바에서 3학년 선자 어떻게 썼더라? 저희가 메시지 이꼴까지 같이 썼어요. 메시지 이꼴 여기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 물음표 그 다음에 땡땡을 이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true일 때 여기다가 석세스가 되는 거죠. 석세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페일러가 되는 거죠. 실패했다. 조건은 여기 조건이 가로를 갖고 물음표 앞에 여기 붙는 거죠. 이렇게 가로를 갖고는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썼던 거를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형태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좀 달라진 점을 좀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